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4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또 미국 시장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잘 마감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미국 시장도 어떤 분위기가 될지 지금 약간 이제 올라오는 3일선, 이렇게 13일선 이렇게 받쳐주고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거의 여기가 이제 지지권으로 강하게 들어올 자리들,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자리가 얼마인지 볼까요? 16,000대 초반, 나스닥 기준입니다. 16,000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거의 테스트가 들어온다. 잘 안 빠진다.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관세율 145대 125인가요? 뭐 124인가? 하여튼 어렵습니다. 네. 뭐 이 정도쯤 들어온 상황 쪽에서 미국과 중국 관세율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 올리고 일단은 100%대 이상으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 12,500원이 관세가 붙다 보니까 22,500원이 된다. 참 14,500원이면 24,500원이 된다. 참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인지, 뭐 의도적으로 이제 정부의 약간 이제 자존심 싸우기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일단은 중국이 더 이상 관세를 더 이제 아무리 내가 올려도 우리 안 올릴 것이다라고 딱 이제 리밋을 걸어 버리다 보니까 오케이 잠깐 휴전 이런 느낌이죠. 휴전해서 그러면은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먼저 전화해. 기다리고 있을게. 둘 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전화가 되나요? 서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폰을 먼저 드느냐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좀 뭐가 하는 게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이걸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야 자기가 원하는 바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감세 정책, 그리고 또 시장에 약간 좀 활기를 넣어야 되겠죠. 지금 관세 때문에 약간 압박을 받는 모습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와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를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원하는 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걸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무역 협상 관련된 쪽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일기 때보다는 조금 좀 빠르게 좀 정리를 시키려고 하는 변화, 요거를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90일 내 70개국 협상하고 있는 미국. 그래서 FTA보다 간소한 무역 합의를 추진할 것,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FTA 같은 경우는 벌써 밀고 당기면서 뭐 거의 최소한 3년, 5년 막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간소한 무역 합의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0% 보편 관세는 일단 올리고 그 이상으로 24% 받을래? 그거 싫지? 그러면은 10%대로 하자. 그러면 그 사이에 개별적인 국가 70개국 내에 너는 뭐 해주고 너는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내용들을 쭉 들어가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LNG. 이거 우리 거 70개국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우리 무기 사갈래? 이런 것들 무기. 근데 이거는 미국 무기를 사가게 되면은 거기 교육과 AS와 모든 걸 다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건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가성비 때문에 비싸잖아. 그렇게 되면 요걸 더 놀린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쌀, 소고기 이런 거,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게 되면 농민을 더 챙긴다라고 했을 때 농민에 대한 쪽을 더 좀 세워준다. 그럴 때 쌀, 소고기 이거 개방을 원하는 게 더 원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방위비 관련된 쪽들 이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 관련된 부분들과 방위비는 조금 자체 어차피 이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나 아니면 조금 좀 미군이 감축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자체적인 또
방위력들은 올릴 수밖에 없겠죠. 요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경찰 역할을 안 해주구나, 우리가 좀 더 우리 체계를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방사는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NG는 하도 많이 강조를 드려서 저희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4종 세트, 4종인가요? 3종인가요? 그거는 그냥 계속 수익 많이 나 있어, 많이는 아니겠죠. 한국화본만 수익이 가장 많이 났을 거고, 조선 LNG는 계속 가겠다.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신속한 협상이 지금 무게입니다. 왜냐면 이거 끝나고 다른 걸 더 챙겨야 되겠죠.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지표들, 미국 시장 지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이 변동성은 빅스 지수는 일단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위아래로 정신없이 움직여요. 지금 기준이 한 25 정도쯤에서 위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빅스로, 그러니까 빅스 지수 관련된 선물 쪽과 연결된 쪽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뭐 S&P 500의 빅스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결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이번에 약간 10%포인트 단위로, 그러니까 25, 35보다 좀 더 갔네요. 한 37? 이 정도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밑에는 지지권을 확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좀 한계를 보인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요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5가 완전하게 이탈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가 이제 한숨을 돌리겠다라는 쪽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미국 시장에서 반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가 빅스가 이탈이 되는 관점들은 요 단계가 55일선이 넘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즉 17,500선 넘어가는 단계가 돼야 그 다음부터 25가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7,000대 중반이 올라와야 빅스도 안정을 받는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겠느냐, 다음 주도 그냥 편안한 뉴스만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이제 접어야죠. 그냥 하루 이틀 트럼프가 아무 얘기도 없이 조용히 잠잠히 넘어가 준다, 너무 고마워요. 그냥 그것만요. 그런 생각으로 보고, 그럴 때는 또 시장이 또 열심히 또 영차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또 한마디로 또 내뱉으면은 와르르 뭐 이런 것들, 그랬다가 했다가 또 지지권 차지하고 또 영차 올라오는데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변동폭이 좀 커질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지지권을 잘 지지하는지, 지금부터는 이게 진바닥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 근데 진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러면 고점대를 다 열심히 넘어가서 안착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또 올라와서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또 한마디 하실 뿐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적어도 올해,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한 2년은 참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그렇다고 사임할 리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2년 동안은, 근데 지금 첫 해 중에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4월 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한 1년 정도쯤 가서 그 다음 년도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좀 적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말을 올해 끝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먼저 에이 뭐 트럼프잖아 라고 쿨하게 넘길 수도 있을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 쪽에서 일단 바라보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밑에 지지권이 거의 단기적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반등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은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200부터 50월선을 향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를 보면서, 이건 이제 계속 밀려지겠죠. 50월선은 이렇게 빠질 거고, 거기서 한 17,200 정도가 중요한 단계인데, 요 고점과도 연결돼 있죠. 그런 쪽들을 다시 한번 시도가 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주 초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주 중반 이후에는 또 모릅니다. 그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지금 변곡점이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서 수요일이 변곡점이었어요. 지금 보통 월, 화, 수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다가 수요일 이후부터 드라마틱한 어떤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느끼는 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는 이렇게 잠잠하다가 목금에 그냥 와르르, 아니면 또 그 나온 추세가 이렇게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오고 뭐 이런 쪽들이 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패턴상으로도 한번 조금 좀 주중반 이후에 갈림길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또 변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달러가 지금 벌써 103대 있다가 100대가 깨져버렸습니다. 99.48. 그런데 요즘 거래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지금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분위기 막 급등하면서 거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급등이 아니죠. 예, 지금 급락하면서 나오는 분위기 상당히 엄청나게 많네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의도는 달러는 가치를 유지시키고 합니다.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데 금리는 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약하게 되면 금리도 하락해야 되는 이런 그 점진적인 구조가 맞는데 지금은 되게 이상한 게 달러가 약한데 금리는 급등해요. 전혀 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으로는 달러는 강세 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달러의 지위는 유지하겠다. 단 금리는 하락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쪽인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 첫 번째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합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반영을 할 겁니다. 강세 쪽으로. 그래서 지금 유가 빼고 나머지들은 벌써 지금 금부터 구리 은도 강하더라고 요즘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들이 튑니다. 그럼 이게 물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두 번째 그러면 미국만을 바라보던 자금들이 이제 미국이 달러가 약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그러면 타국 통화들은 강세로 가니까요. 타국 통화 강세로 가게 되면 타국 통화를 계속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타국 통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그쪽에 나오는 통화가 강세였을 때 주식과 환차익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 특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일지는 중국으로 직접은 못 들어가겠지만 중국 쪽에 우회하는 쪽이나 아니면 나머지 중국 이외 EU 아니면 또 신흥국 이런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큰 변동성이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 누가 좀 쌀까 그러면 달러가 여전히 약화되어 있는데 그럼 비미국 쪽으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게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 신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솔직히 관세도 그렇다고 쳐볼게요. 관세를 지금 잘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지금까지 무역 불공정해. 그러면서 관세를 팍 올린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이게 관세는 말 그대로 한 국가와 한국 간의 어떤 조약에 주도하는 것처럼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버리고 한 나라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적자 엄청 보다 보니까 이게 장사하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 안 해. 근데 너 얼마 올려줘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예, 이 통보가 이 시장에서는 얼만큼의 인정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그들이 정한 룰 10%는 모든 국가한테 매기겠다. 그러니까 10%는 일단은 모든 교역국 상대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 놓고 나머지를 얼마를 하겠느냐. 근데 그중에서 우리 필요한 거 해달라. 솔직히 깡패죠. 이거는 말 그대로 깡패고 게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고 그들의 사상 그래서 지금 어떤 제국주의 사상과도 많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 난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었지?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나오는 이런 과정들 썩 불편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미국이 최고니까 미국의 설설길까? 아니야 이것도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면은 실망가로 바뀌면서 미국 외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직도 똑같습니다. 지금 바뀐 거 없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비중 30% 이상 넘길 생각도 없고요. 또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도 줄일 거고 미국은 줄이고 한국으로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국장으로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보이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한국만큼 편한 게 좀 없잖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넥스트레이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미처 이것저것 하느라고 매매 못했던 거 이번에 급락 나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게 좀 여유 있게 거래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되는 것보다 호가에 사자 팔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사들이 약간 좀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들이 들어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 쪽에서 혹시나 직장인분들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셨다가 대응을 못했다. 근데 지금 기조가 주식을 늘릴 자리인가 팔 자리인가 이런 걸 봤었을 때 그것도 지금 시장이 약하게 되면은 항상 파는 게 맞겠고 올라가는데 직장을 보다가 좀 늦었어요. 못하게 됐다 그랬으면 그 6시에서 8시 사이에도 약간 8시까지라도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INXT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급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직장이시고 출장 다녔다가 아니면 좀 미처 매매를 못했다는 것들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호가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조가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해봐야 그렇다고 이게 나스닥 선물 따라서 급하게 1% 이상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 급등하게 되면 뭐 1% 이상 막 또 종가 대비해서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의 수단이 아니라 NXT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규장에서 못했던 거를 연결해서 약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계속 한국에서 비중을 키워서 놀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리로 가겠습니다. 금리를 가보게 되면 금리도 참 요상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예, 지금 쭉 올라가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대가 그 종가상으로 그랬는데 이때 3.8대까지 이때였죠.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날 이거 장중에 쭉 갔다가 올라오는 거. 이거는 가격이죠. 채권 가격, 금리 차이가 있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거기까지 빠졌다가 장중에 밀렸다가 이제 종가는 표현되니까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쭉 들어오면서 4.5대 근처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쪽에서 물가는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물가 하락하다 보면 그거를 지금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물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도 빠지면서 같이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오호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나오는 물가의 하락세는 다음 달부터는 아닐 것이다. 4월 달부터는 관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다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현상이죠. 물가 올라간다 라는 쪽들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는 올라가도 그렇게 그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지금 60달러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건 직접적으로 CPI나 물가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기름 그러니까 즉 휘발유 이런 쪽으로 운전하고 다닐 때 나오는 그 비용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은 기업 쪽입니다. 기업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PI가 하락하겠죠. 그럼 그게 연장돼서 CPI로 넘어가는 구조가 본다 그러면 오히려 유가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능성도 높죠.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가가 생각보다 팍 튀려고 했더니 그 잠깐 튀고 이렇게 안정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60달러대 부근에서만 크게 안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가 60달러대 정도 유지되는 걸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지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용인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세 번째는 다들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미국 국채를 던져서 팔아버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채를 왜 던져버리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안 되겠다 말로는 관세 쌓다가 여기서 끝 해놓고 일단 다 던져버립니다. 국채 정리해버려 이런 쪽으로. 그런 다음에 입찰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입찰을 국채를 충분히 발행을 해야 그걸 가지고 또 자금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또 부채가 4조 달러인가 있는 나라가 이거를 또 어떤 운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 제대로 발행이 안 됐다. 그러면 미스가 납니다. 자금 미스가 나게 되면 미국이 조금 위험한 국채가 인기가 없네. 그러면 인기가 없다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죠. 아마 이번 협상에서 우리 미국채 사라 이게 또 조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 같은 특히 팔지 말고 사라.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중국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0억 달러인가 정도까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일본한테는 강하게 그걸 요구를 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쪽 아시아 국가 쪽에서는 이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구조조정 잘할 테니까 100년짜리 채권 이거 사라. 어차피 너 죽은 다음에 나올 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깡패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지만 일단 지금은 그거를 단속을 해야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금융시장이 막 위축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지금 유지됐던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리지 막 썼다가 지금 현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팔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채권도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딱 봤을 때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라고 보는 여러 가지 분석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를 좀 완화된 모습들을 나가야 되겠죠.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유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나오고 4월 달은 물가가 좀 튄다고 하더라도 6월 달쯤에서 여전히 튀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한다. 물가를 본다. 그러면 연준 보고 말을 안 해도 연준이 알아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로 본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트럼프의 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그게 관건인데, 일단은 지금과는 좀 완화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